네덜란드에서 또 이제 돈을 왕창 버니까 네덜란드 왕족도 스페인 왕족하고 똑같아. 돈 번 유대인들이 미운 거야. 그래가지고 원래는 막 자유롭게 해줘서 막 자유를 줬다가 자유를 서서히 뺏어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때? 화나죠. 화나지. 그지? 자유를 찾아 더 자유로운 곳으로 가. 그래서 영국이 이때 네덜란드와 경쟁을 하면서 네덜란드를 이기고 싶었거든? 그러면 영국은 네덜란드를 이기기 위해서 자본가들한테 뭘 주면 돼? 자유. 그지? 프리덤. 응? 그래서 근데 무한한 자유를 주면 안 되니까 유대인들은 여기만 모여서 살아 하면서 그걸 개또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여기 모여 살고 여기에서 나오지 마! 하고 유대인 정착촌을 만들어줬어. 그 영국에. 그거를 이제 시티 오브 런던이라고 그래요. 시티 오브 런던. 런던에서도 요 구역에만 딱 너네 몰려 살아. 그래서 이게 일종의 되게 안 좋은 지역이었어. 근데 유태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야? 이게 모이면 돈 벌잖아. 그지? 그래가지고 이 네덜란드의 증권거래소의 장점과 요때 뭐가 생기냐면 지금 미국의 핵심은 연방준비위원회. 이게 전 세계의 돈을 좌지우지하는 데거든. 미국의 중앙은행. 한국에는 어떤 은행이 있어? 한국은행이 있거든. 한국은행에서 돈을 풀면 돈이 많아지고 줄이면 줄어드는데 한국보다 훨씬 힘이 큰 데가 미국이잖아. 그 미국의 연준을 페드라고 그러거든. FED. 페드라고 하는데 요거의 시초가 된 게 요때 생기는 거야. 그 영란은행이라고. 이게 그 전 세계 중앙은행의 시초거든. 그러니까 네덜란드 때는 거래소라는 게 생긴 거고, 증권거래소, 주식이 거래되는 거. 그리고 영국 이때 시티 오브 런던 때는 이제 중앙은행이라는 개념이 생긴 거야. 근데 이게 그 패권 국가가 바뀔 때마다 약간 지금 그치. 현대에 있는 게 하나씩 생기는 거. 맞아. 기축통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돈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그 수도꼭지 역할이 있잖아. 돈을 막 늘리고 돈을 줄이고. 돈을 막 늘리면은 돈의 가치가 올라갈까 떨어질까. 돈이 원래는 세상에 돈이 100개 있었는데 돈을 200개로 늘렸어. 가치가 올라갈까 떨어질까. 떨어지지. 왜냐하면 200분의 1로 떨어지지. 그렇지? 이게 물리적으로 100개가 200개 되면 2분의 1 토막 나겠지. 그지? 네. 가치는 똑같으면. 이런 현상이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잖아. 인플레이션은 돈의 가치가 녹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이걸 잘 못 느껴. 그래서 중앙은행에서 있잖아. 영란은행 이런 중앙은행에서 돈의 개수를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합법적으로 정부가 세금을 걷는 거야. 사람들은 못 느껴. 그러니까 돈을 막 풀어주니까 사람들 어때? 야, 네가 갑자기 50만 원이 더 생겼어. 기분이 좋아하고. 좋죠. 그렇지. 근데 전 국민한테 다 50만 원 나눠주잖아? 그럼 어떤 효과가 나타? 인플레이션. 다 같이 돈이 많아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착시야.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내가 돈이 더 생겼으니까 그게 그거고 정부 입장에서는 공짜로 그냥 돈을 찍어낸 거거든. 그래서 이런 인플레이션을 만들었다가 없앴다가 하는 거를 중앙은행이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 지금 전 세계의 돈은 다 어디로 가요? 미국에. 그래서 너네 영어 왜 해야 돼? 미국. 그렇지. 미국을 이해해야 돼. 미국을 갈 수도 있지만 일단 미국이 패권국가로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아야 돈을 버는 거거든. 응? 그래서 이게 영국이 일단 이런 시스템 만든 거야. 패권국가로서 이제 기축통화. 근데 이제 영국이 무너지기 시작하지. 2차 세계대전이 있잖아. 그치?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유럽에서 전쟁이 벌어졌잖아. 그치? 미국에는 전쟁이 그때 있었어, 없었어? 없었지, 그치? 그리고 유럽에서 전쟁 터졌을 때 미국은 군수 물자나 이런 것들을 유럽에다가 엄청 갖다 팔았어.
그럼 돈을 많이 벌었겠지. 네. 지금 우리나라도 첨단 군수 업체들 있잖아. 주가가 막 5배씩 올랐어. 투자할 거 그래. 한국 코스닥 코스피를 무시를 했잖아 우리가. 야, 이 첨단 군수는 난리가 난 거야. 왜 그런지 알아? 약간 전쟁이 많아져서. 우크라이나 지금 또 어디 있어? 이스라엘, 그지? 그런데 막 대포 이런 거 우리나라가 엄청 잘 만들거든. 탱크 우리나라 게 성능이 최고야. 군수품. 그러니까 미국도 이 당시에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미국에는 포탄이 안 떨어지는데 미국에서는 대포를 막 수출을 하니까 돈 엄청 벌게 되지. 사실 미국은 운이 좋아. 이따가 또 운이 왜 좋은지를 알게 돼요. 어쨌든 이렇게 영국에서 미국으로 패권이 1, 2차 세계대전을 겪어서 넘어가는데 이때 이제 영국에서도 버블이 또 생긴다. 버블은 항상 기억을 해줘야 돼. 왜냐하면 너네가 투자가로서 나중에 이제 투자를 할 거야. 아니야. 지금도 투자를 하지만 투자가로서 중요한 거는 100배 버는 게 안 중요해. 원금을 안 까먹는 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버블의 이 함정에 빠져들지 않는 게 중요하거든. 트랩이라고 하잖아. 트랩. 이 함정에 안 빠지면 최소한 네가 큰 상처를 안 보거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래서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그러잖아. 첫 번째 원칙은 뭐야? 돈을 잃지 마라. 두 번째 원칙은 뭔지 알아? 워렌 버핏이 강조하는. 첫 번째 원칙을 잊지 마라. 돈을 잃지 마라. 근데 하나도 뭐 안 까먹을 수는 없어. 투자를 하면 어떤 건 벌고 어떤 거는 좀 뭐 돈을 다 까먹을 수도 있고 어떤 거는 막 10배가 날 수도 있고.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분산하는 거 아까 전에 이제 분산 투자하는 거잖아. 그런데 이제 시장이 이렇게 간단 말이야. 본질 가치는 이런 식으로 가. 이게 가치야, 가치. 요건 그래프는 뭘까요? 위에 파동. 그치. 가격. 응? 가격은 멋대로 가거든. 멋대로. 근데 가격이 이렇게 미친 듯이 올라갈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버블에 대한 얘기하는 거야. 튤립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가면 그러면 앞으로도 10년 후에는 100배 간다고 생각해. 끝없이 올라가. 끝없이. 그게 이제 탐욕이야, 탐욕. 영국 때도 뭐냐면 처음으로 이렇게 원래 옛날에는 자전거가 이런 식으로 생겼었어. 앞바퀴 크고 뒷바퀴 작고. 그래가지고 자전거 타면 되게 불안전해가지고 잘 넘어지고 그래서 자전거가 나오긴 나오는데 잘 안 팔렸거든. 근데 요때 이제 각종 철강, 화학 뭐 이런 기술들이 발전해서 앞바퀴, 뒷바퀴가 이렇게 똑같이 생긴 거 요즘 우리가 타는 거 그런 자전거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막 갑자기 수천만 대가 팔린 거야. 요즘에 전기차 보급되는 건 똑같아. 그래가지고 이때 무슨 회사 원래 다니던 회사가 있는데 뒤에다가 바이시클 컴퍼니라고 붙이면은 주가가 막 10배씩 올라가는 거야. 그리고 이 자전거 관련된 특허 막 10개 내면은 무조건 주가가 올라가는 거야. 이거 말이 안 되잖아. 근데 그래서 이때 막 형성됐던 게 자전거 버블이라는 게 있었어. 근데 아저씨는 자전거 버블을 막 공부를 했더니 한 4년 전쯤에 테슬라 주가가 막 한 해 몇 배가 오를 때 있었거든. 그때 사람들이 똑같아. 코로나 끝나고 인플레이션으로 돈이 왕창 풀려서 돈이 갈 곳이 없어서 테슬라로 돈이 많이 몰려가지고 주가가 올랐는데 이게 영원할 것 같이 믿는 거야. 그럼 어때? 이때부터는 우려를 해야지. 그래서 그때 자전거 버블을 빗대가지고 테슬라 버블이 자전거 버블처럼 터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에 이렇게 뉴스로 나왔었어. 그래서 아저씨는 그거 보고 나서 이거 진짜 맞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걸 막 유튜브로도 하고 글로도 쓰고 했는데 이제 아저씨 생각이 아니라 월스트리트저널 기자의 생각이었지. 그러고 나서 2달 있다 테슬라 주가가 폭락을 했어. 그럼 사람들이 어때? 막 팔아.
이게 떨어지잖아. 그럼 팔아. 지우야, 이때 팔면 좋아, 나빠? 나쁘지. 왜냐면 다시 오를 수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이게 가치의 선이라고 그랬잖아. 가치보다 낮은데 왜 팔아? 그지? 근데 사람들은 공포에 질리니까 이때 팔아. 그럼 언제 사는지 알아?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는 구간. 손가락으로 찍어봐. 좀 지우가. 사람들이 이때 많이 팔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는 구간. 너도 나도 사는 구간. 그치? 맞아. 되게 웃겨. 어? 사람들이 이때 사. 그럼 이때 사면은 요때부터 마음이 어떨까? 급해지죠. 그치? 고통스럽지. 뭐 예를 들어서 집에 담보를 잡아서 대출을 몇 억을 받아가지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집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다가 막 팔란티오다 몰빵을 했어. 근데 팔란티오 주가가 예를 들어서 4개월 후가 고점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너는 진작에 사서 2배가 나서 괜찮지만, 지금 막 사가지고 몇 억을 사가지고 꼬꾸라져가지고 그게 4분의 1 토박이 났다고 생각해봐. 뭐 5억을 넣었는데 이게 1억이 됐어. 버틸 수 있겠니 이거지. 근데 많은 어른들이 이런 행동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고 나서 언제 파는지 알아? 이게 꼬꾸라져서 가치보다 훨씬 떨어져서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 있잖아. 이러면 뉴스에서 괴롭히거든. 이제는 희망이 없다. 막 절망. 막 앞으로 이런 절망이 3년, 5년, 10년 계속될 거다. 코로나 때 그랬거든. 코로나 때. 경제가 이제 살아나지 않을 거야. 그럼 그때 사람들이 많이 팔아. 그러면 5억이 1억이 되는 되게 마법에 걸리지. 그치? 그럼 이제 이 사람은 마이너스 4억이 된 거야. 근데 워렌 버핏은 언제 투자하냐면, 워렌 버핏은 절대로 이렇게 가치보다 가격이 높을 때는 안 사. 사지 않아. 그래서 가치보다 가격이 높을 때는 워렌 버핏이 잘하는 게 뭐냐면, 현금을 갖고 있어요. 현금 갖고 있다가 시그널이 있지.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시그널이 있어. 탐욕에 트랩에 걸려가지고 막 던지면서 이제 큰일 났습니다. 막 지금도 막 부동산 경기 안 좋아서 막 상가 공실 나니까 막 매도하는 사람 많거든.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주가 좋은데 주가가 안 좋았을 때, 삼성전자 주가 엄청 안 좋았을 때 이제 그냥 삼성전자는 희망이 없나 보다. 다 파는 시점이 있어. 워렌 버핏은 그렇게 절망이 확 가득할 때 그때 사. 그럼 최소한 가치보다 높을 때 사잖아. 아니, 가치보다 낮을 때 사잖아. 그럼 뭐야 이게? 염가 세일이지. 할인 행사. 마트 가서도 할인하는 게 좋지, 그지? 네. 그지? 그래서 워렌 버핏이 뭐라고 하냐면, 시장은 가만히 있어도 계속 반복적으로 10년이면 막 2번, 3번 엄청나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대신에 필요한 건 이거를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이제 장기적인 시각. 이게 필요한 거지. 그래서 아저씨가 이제 몇백 년에 대한 얘기를 해준 거야. 장기적인 시각이 진짜 필요하고. 그래서 왜냐면 투자는 이제 평생 할 수 있어. 은퇴가 없거든. 그지? 근데 회사 생활은 만약에 너가 삼성전자를 들어갔다. 그러면 입사를 뭐 30살에 했다. 50대 중반 넘어 한 20 몇 년 일하면 이제 그만둬야 돼. 근데 투자자로서 사는 거는 평생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워렌 버핏이 90 몇 살까지 하다가 올해인가 그만뒀거든. 자, 영국까지 갔다. 영국에서는 자전거 버블이 있었어. 야, 근데 자전거 버블은 이게 나쁜 버블이었을까? 새로운 새로운 자전거가 나오니까. 새로운 혁신이었잖아, 그지? 자전거에 관련된 특허가 되게 많이 나왔어. 이게 좀 어디다 쓰일 수 있지 않을까? 자동차에
왜냐하면 요때는 이제 자전거 다음 자동차는 아직 안 나왔었거든, 자전거 때. 근데 이 이후에 막 유럽에서 벤츠 막 이런 세계 최초의 자동차가 승용차가 생기면서 이제 자동차 산업이 슬슬 고개를 드는 거야. 근데 그러다가 자동차 산업이 꽃피운 게 미국에서 포드 알지? 포드 자동차. 포드 자동차가 왜 유명했냐면 유럽에서 막 수공업으로 멋지게 해서 비싸게 막 집 한 채 가격으로 팔았는데 이러면 이제 사람들이 못 사잖아. 근데 미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 그 군수품 막 납품하면서 빠른 속도로 대량 생산하는 거에 특화된 거야, 미국이. 빨리빨리. 미국도 빨리빨리거든, 한국처럼. 그래서 포드가 생각한 거는 일렬로 세워. 그 다음에 분업을 하는 거야. 아, 너는 기름칠만 해. 너는 쪼이기만 해. 넌 나사만 박아. 너는 여기다 유리창만 박아. 너는 뭐만 해. 그래가지고 쫙. 그래서 부품들이 들어가면 한 몇 시간 있다가 한 대가 톡 나오는 거야. 이거를 대량 생산. 어떻게 보면은 이 산업혁명의 대량 생산 체제를 만든 게 포드거든. 그래서 자동차를 대량 생산하게 됐어. 이때 자전거 버블에서 만들어졌던 수많은 특허들이 이때 쓰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쓸모없는 버블은 아니었어. 근데 인터넷 버블도 마찬가지다. 2000년도, 너네 태어나기 전이지. 2000년도에 인터넷 버블이라는 게 있었어. 이걸 닷컴 버블, 닷컴, 그지? .com이잖아, 닷컴 버블인데 이때도 똑같아, 자전거 버블하고. 뭐 무슨 지우 주식회사 닷컴 이러면은 주가가 또 10배가 됩니다. 똑같아, 패턴이. 되게 웃겨. 사람이 패턴이 똑같다니까. 그래서 아저씨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닷컴 버블, 자전거 버블이 이번에 인공지능 버블에서 또 나타나고 지금도 AI 한다고 그러면 주가가 다 올라가. 요즘에 챗GPT 알지? 챗GPT 다니다가 3명이 퇴직을 해서 회사를 설립했어. 기업 가치가 한 달 만에 5조 원, 10조 원이 돼. 이게 지금 말이 되냐? 한 달 만에 사람 3명이 나와가지고. 그러나서 메타, 그 페이스북 주커버그 있지. 주커버그가 이런 회사를 또 막 30조, 40조에 인수를 하는데 사람 몇 명 없어. 인당 계산하니까 1인당 막 1억 불, 2억 불, 3억 불. 한 사람당 가치를 몇 천억을 쳐준 거야.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거 지금 버블이다. 지금 버블이다! 라고 하는데 기자가 얘기하지. 일론 머스크, 당신이 이 버블을 만든 주역 아니냐? 그랬더니 또 그건 할 말이 없대, 자기가. 근데 어쨌든 지금 되게 인공지능 버블스럽거든? 그래서 닷컴 버블, 자전거 버블에 대한 공부를 하면은 앞으로 다가올 버블이 좀 예상이 되겠지. 그래서 진짜 보라고. 인공지능 버블이 한번 터질 거야. 챗GPT가 상장을 하면 그때가 될 수도 있겠지. 그럼 너네가 이제 또 사회생활 할 땐 그때의 또 다른 버블이 있겠지? 그 버블을 잘 활용을 하면 돈을 벌겠지. 그 버블의 트랩에 걸리는 사람은 돈을 잃겠지. 그러면 버블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고점에는 투자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버블이 터지고 나서 절망감에 막 빠져 있을 때 이 버블에 올라갈 때 되게 기대감을 받았던 애가 이때 절망 속에서 있는데 그 중에 알곡 같은 애가 있을 거란 말이야. 걔를 투자하는 거야. 이게 얼마 전에도 있었어. 테슬라 아까 버블이라고 했지. 테슬라 버블이 올라갔다 터졌어. 그때 주가가 반토막 넘게 났거든. 그럼 그때 투자했으면 지금 또 몇 배야. 그 얘기가 뭐냐면 결국은 버블은 터졌지만 테슬라는 생산량이 많아져가지고 지금 너도 나도 테슬라 사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때도 AI 버블 이후에 우리가 진짜로 또 5년, 10년 갈 회사를 찾으면 돈 벌 수 있다.